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 일부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다우지수가 0.18%로 소폭 올랐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계속 내리막길을 걷던 주가가 다시 13,000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했다는데 의미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어제 기관의 순매수로 2,000포인트를 하루 만에 다시 돌파했던 국내 증시가 야간 선물이 오름세로 맞춰섰기 때문에 오늘 강밥 출발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자, 벌써 2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내일은 3.1절 국경일을 맞아서 국내 증시가 휴장에 들어가고 오늘 증시 분위기 보고요. 또 투자 전략 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 손자병법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나오셨고요. 우리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장이 출발이 됐습니다. 먼저 시장 분위기 보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9포인트 상승한 2012선에서 장을 출발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잠시 뒤에 시가 좀 더 정확히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5% 더 오르면서 119만 2천원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1.2% 급등을 했었고요. 일본의 LP자사가 파산보호를 신청했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오늘 1.8% 추가로 더 오르면서 3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하이닉스는 어제 7% 가까이 오르면서 시가총액이 14위에서 8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을 했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1% 남짓 더 오르면서 27만 원 선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어제는 현대모비스 약보합권에서 소폭 눌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지금 시총 상위 종목군들 가운데 1위부터 한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오르는데요. 조선업 업황 기대감에 어제 현대 중공업이 5%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6% 정도 더 오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주의 움직임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신한지주가 0.1포인트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KB금융은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LG 모두 1% 남짓 오르면서 전기 전자업종 장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밖에 S-오일이 강보합권, 또 호남석유도 1% 남짓 오르면서 정유화학주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태입니다. LG디스플레이도 1% 이상 오르고요. 우리금융 1.6% 급등한 12,2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자, 코스닥 상황도 살피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 1.8%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0.1% 정도 약세 출발을 했고요. 서울 반도체는 오늘 3% 가까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2% 가까이 올랐었고요. 그 밖에 포스코 ICT가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했는데요. 향후 3년간 매년 34% 성장이 기대된다는 증권사 호평에 어제 6% 가까이 급등을 한 이후로 오늘도 강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서, 포스코, 캠텍 모두 강보합권에 있고요. 3S가 4% 급등한 24,1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시젠이 2.3% 오르고 있고요. 젠백스가 어제 13%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바이오주가 강세였는데 오늘은 차익실현 매물로 소폭 눌리는 모습입니다. 4만 원 선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밖에 OCI 머티리얼즈가 1% 강세, 네오이즈 게임즈도 강보합권에서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1.3% 정도 좀 눌리는데요. 어제도 2% 가까이 조정이 크게 나왔었고요. 그 밖에 차바이오의 메가스터디가 1% 이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고요. 이제 하창봉 팀장님께서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듣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봐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어저께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를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당겨줬습니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주식은 좀 팔았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 하루 만에 6천 계약 이상을 매수를 해주면서 또 하나 장을 받쳐줬다. 그러면서 다시 2,000포인트 회복했는데 어제 오른 거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선주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였던 특징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다우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13,000포인트에 안착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들어오면서 아침 현재 같은 13포인트 상승한 2,017포인트 다시 3일 만에 11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2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제가 보니까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월간 기준으로 8.08%가 코스피가 상승했었고 2월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수로만 봤을 때는 한 3% 이상 상승하면서 2개월 연속
어떻게 보면 이제 항상 전초에는 올 1월달, 2월달 좀 부진할 거라 했습니다만 시장은 신유동성 랠리를 보이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잠깐 살펴보면 역시나 삼성전자는 지금 120만 원 장을 좀 갖고 있습니다만 지수주 대장주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119만 3천 원 들어오고 있고, 자동차는 역시나 잠깐은 아쉽습니다. 현대차가 한 0.7%, 모비스가 1.2%, 기아차 같은 경우가 0.8% 상승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LG화학 같은 경우 2% 상승하는데 최근에 화학도가 조금 선조정을 좀 받았다는 측면에서 어제 위에 오늘 좀 반등해서 이어가는 것이고요. 하나님 코스피 시가총액 중에 특징주라고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하이닉스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도 2.5% 상승하면서 3600원에 나오는데 어제 또 호재가 하나 나왔죠. 하이닉스가 퀄콤과 손을 잡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통신회사 퀄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기존에는 사실 삼성전자는 손을 잡고 있었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재 엘피다 같은 경우는 디램 때문에 사실 회사가 파산부 들어가는 상황에서 하이닉스가 또 퀄콤과도 손잡았다. 근데 퀄콤이 하이닉스가 손잡아서 이득을 보는 건 뭐냐면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기술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들어갑니다. 그거 자체가 퀄컴이 원래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이닉스, 과거 그냥 디램 쪽으로만 보다가 확실하게 SK텔레콤으로 인수 위에 시너지 효과를 조금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급 잠깐 살펴보면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일단 양매수가 들어오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외국인 한 280억, 기관 40억 정도 들어온다는 게 특징이고, 항상 지수가 고점 조정권에서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이 갑자기 매수가 들어오면 약간은 사실은 경계 신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장을 받쳐줬습니다만은 기관 매수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화도 같은 경우는 또 베이시스입니다. 어제 선물과 현물의 베이시스가 1 이상 회복되면서 또 한 번 프로그램 매수를 조금 유입시키는데, 오전장 같은 경우는 베이시스가 1 이상 나오면서 1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시장은 소폭 차익 쪽에서 50억 정도의 매도가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유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오늘 항공주, 해운주는 오름폭을 늘리면서 지금 업종 1위 종목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상황 봤고요. 코스닥 흐름 보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봐주시죠. 네, 코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3%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에 좀 같이 호응을 하듯이 지금 현재 0.74%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반복을 뒤었던 부분인데요. 어떤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가 계속해서 장기적인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지수대를 돌파를 해줘야 될 시점이 계속해서 오고 있는데 쉽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코스닥 지수의 관찰 여부는 545포인트에서 550포인트 사이 어떤 중장기적인 추세 돌파 여부 계속해서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개인들이 현재 44억 정도 이제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쪽에서 31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2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 쪽에서 얼마만큼 매수를 해줄지 여부가 좀 키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자,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IT 부품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코스피 쪽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관련이 있는 반도체 패키징이라든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어떤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 한번 연관성을 지어본다면은 SDS 반도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실리콘웍스, 그리고 하나마이크론과 같은 반도체 패키징 업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테스트, 그리고 테스라 같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들도 현재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수혜가 있겠지만은 하이닉스 쪽에 조금 수혜가 있는 종목들 쪽으로 집중을 해보시는 것도 대응을 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반도체가 좀 상승폭이 좀 눈에 띕니다. 3.88%, 4% 가까운 어떤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서울 반도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좋지가 않았죠. 영업 손실 전환이 됐는데, 자, 서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실적도 중요합니다. 실적도 중요한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적어도 4분기 실적, 지난 실적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은 LED 부품업체라는 부분 잘 아실 건데, TV 쪽에 들어가는 LED 부품에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지금 현재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5.5세대에서 8세대로 어떤 라인을 증설합니다. 근데 증설을 하는데
증설을 하는데 기존의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한정이 돼 있던 소형, 중형의 어떤 그 OLED를 이제는 대형 패널 쪽으로 확대를 시킨다는 겁니다. 대형 패널을 확대시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OLED TV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OLED TV가 출시가 됐을 경우에 삼성 서울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혜는 충분히 예상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OCI 모티리얼즈 1%, 뭐 메가스터디 1.5% 그리고 포스코 ICT 1.2%, 크루셜텍도 지금 현재 5%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가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품을 어떤 부품적인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출발 상황 봤습니다. 잠시 후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가 이어집니다. 예, 강정원의 오늘장 공략주를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강정원 전문가 화상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종목 듣기에 앞서서 어제 주셨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베이직 하우스를 주셨었는데요.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베이스하우스 어제까지 주종을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이 가격대 26,600원대에 있는데 일단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3월 양회 이후에 소비 경기의 부양책을 좀 실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 옷쇼핑의 판매 채널과 확대에 더불어서 베이직하우스는 올해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이제 그 스피도라는 이런 브랜드 사업을 접으면서 일단 다른 어떤 수익이 나는 그런 부분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치 충분히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밸류에이션 26,000원까지는 일단 생각하시고 그거하시는 전략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주셨던 매수가 오늘도 그 부근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지속적인 홀딩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오늘 시가 공략주 듣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업 보시는지요? 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추천했던 종목이고 목표를 달성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매수 포인트가 돼서 시가 공략주로 제시하겠습니다. AP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시가 공략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AP 시스템은 그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업체고요. 아무래도 핵심 장비인 레이저 결정화 장비, 즉 아무래도 해상도를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 봉지 장비를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체 장비를 국내 기업 최초로 개발하면서 이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품종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 LLO 장비라고 있습니다. 이 LLO 장비는 그 유리판과 그 PIT판을 탈착하는 그런 장비를 말하는데 이 플렉시블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그런 전용 장비이고 이 부분 역시도 공급을 하면서 이 향후 아무래도 발전 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장비군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와 삼성전자 매출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아무래도 전공 장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를 둘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무래도 투자에 따른 매출 향상 전망을 둘 수 있고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지난해에 이어서 역시 고성장 전망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그 1라인과 2라인 뿐만 아니라 이 대형 라인의 수주는 아직 지금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충분히 수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고해상도 증착기인 LITI 장비 역시 이제 이 부분 장비도 이 레이저 패터닝 증착 장비라고 하는데 역시 이제 그 패널 기판에 유기물질을 입히는 데 사용하는 그런 장비를 말합니다. 이 장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LO 장비 역시도 추가 수가 발생되면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성장성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실적 호전 전망 대비 현재가 좌표가 많이 들을 수 있는데요.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70%와 90% 증가한 360억과 310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무래도 장비 업종을 PR 15배 정도로 적용하는데 이 AP 시스템의 올해 예상 APS는 1,360원대를 전망하고 있고요. 현 주가 대비 한 2만 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한정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고 현 주가 PR 10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1월 들어서 외국인이 132만 주 어제 기준입니다. 누적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시가 공략주로 AP 시스템 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13,500원대를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4,700원 하의 시에 손절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AP 시스템 강정원 전문가 시가 공략주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달러원 환율이 4원 이상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도 강세로 출발을 한 거죠. 원화 강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달러 환율 전일 대비 20전 하락한 1124원 30전의 거래가 시작됐는데요. 현재는 1122원까지 낙폭을 좀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에 ECB에서의 유동성 공급을 앞두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달러가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차트로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 모멘텀이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여타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원화가 강세, 즉 환율이 하락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미국 경제 지표는 아직 가시적인 회복 양상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전일 이제 미국 다우 지수가 13,000포인트를 상향 돌파를 했는데 심리 지수가 회복된 것을 호재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선행 지수로 분류가 되고 있는 심리 지수 회복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 가치가 단기적으로 하락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리 달러 약세 기조는 우리나라 환율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여전히 1120원대 공방은 좀 불가피합니다. 이미 2월 초에 1115원 선에서의 단기 지지선을 한번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를 뚫고 내려가기까지는 좀 상당한 모멘텀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월말 내고 물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1120원대 초반까지의 강세 흐름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채권 시장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장 개장 전에 우리나라 1월 광공업 생산이 31개월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함께 분석해 주십시오. 네, 오늘 국채 선물은 전일 대비 6틱 하락한 104.29의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이제 언급하셨는데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는 마이너스 2%, 전월 대비는 3.3%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 31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이런 것들 봤을 때 계절적인 요인들이 조금 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설이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 2월과 올해 2월을 비교했을 때 2월에 조업 일수가 좀 많이 줄은 영향과 그리고 설 연휴에 따른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을 연출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지표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지만요.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을 때 경기 둔화는 맞지만 이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아주 빠른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경기 선행지수에 원자재 지수를 포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선행지수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런 거는 이제 선행 지수와 그리고 동행 지수라던가 실제 실물 경제에 좀 괴리감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제 지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이런 우려감에 가격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표가 오히려 발표가 되면서 다시 한번 채권 시장이 되돌림되는 약세로 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3월 달에는 좀 약세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금리가 강해질 때마다 즉 채권 시장이 강세로 갈 때마다 단기적인 이익 실현하는 그런 쪽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외환 채권 시장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일본 증시 출발 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본 증시가 계속된 강세입니다. 어제는 7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었고요. 오늘도 강보합 출발했죠. 시장 흐름 봐주십시오. 예, 현재 니케이 지수 9,785.47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0.65%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 시장 앞부분 오전장은 좀 변동성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제 들어올리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이걸 이제 그리스 문제에 대한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의회에서 2012년도 회계연도 재정 지출을 32억 유로로 줄이는 긴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가 됐었고요. 이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에서도
소비자 신뢰 지수가 70.8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으로 금년 최고치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장중 13,000포인트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그리스의 돌발 행동은 없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제 대외 악재 부분은 상당히 해소가 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사장 교체를 단행하고 있는 모습들, 여러 모습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소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변경을 했었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오늘 6월 27일부터 츠카 가츠히로 이사가 현 오츠보 후미오 사장을 대신하게 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후미오 현 사장은 이제 회장이 될 것이고, 이로써 이제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업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와 파나소닉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사장을 교체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이번 회계연도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이 시장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일본에서 이제 카지노 산업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는 카지노 산업이 불법입니다. 네, 이거를 합법화해서 일본 관광 산업이 이제 관광산업하고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산업을 합법화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이제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모여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의견으로 모아진 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이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웃 국가 싱가포르처럼 카지노 산업을 이제 리조트와 연계시켜서 지금 대지진 이후로 원전 이후로 관광 산업이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육성하게 된다면 긍정적인 산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예측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목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일본 증시 출발받고요. 이슈도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이제 장이 개장한 지 2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시초가보다도 오름폭을 좀 더 늘렸습니다. 시장 분위기 다시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의 공평입니다. 미 증시는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유가가 하락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000선을 넘어섰고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에 11포인트 상승한 2015포인트로 장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기관의 매수세가 가담하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늘린 상태인데요. 20포인트 상승한 202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82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 지수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했었던 기관이 오늘도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341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은 502억 원 매수 우위 지켜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기관의 매수세에 3포인트 상승한 543포인트로 장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상승폭을 소폭 늘린 상태입니다. 3포인트 상승한 544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매도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5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38억 원, 외국인은 11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종목들이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지수가 0.8% 정도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0.8% 상승한 119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0.9% 상승률 기록하며 41만 8천 원에, LG화학은 1.27% 상승한 4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8% 상승한 33만 9천 원에, 하이닉스는 2%대 강세 보이며 3만 450원에, 한국전력은 강보합권에서 2만 5,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KB금융은 0.36% 상승한 4만 1,500원에, LG전자는 3% 강세 나타내며 8만 5천 원에, LG는 1.75% 상승한 6만 9,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이 강보합권에서 35,450원에, 서울반도체는 3.5%대 강세 나타내며 26,700원에, CJENM은 1.14% 상승한 3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SFE는 0.83% 상승한 68,000원에, 포스코캠텍은 0.89% 상승한 170,000원에, 젠백스는 1.87% 상승률 기록하며 4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시죠. 3S는 2.38% 급등세 기록하고 있는데요. 23,700원에, 시제는 1.62% 상승한 69,000원에, 네오위즈게임즈는 1%대 강세 기록하며 3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1시간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오전장 출발 전략 짜겠습니다. 하창봉 팀장님, 먼저 오늘 눈에 띄는 특징주가 있나요? 예, 일단은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가 지금 오늘도 한 1.4% 오르면서 한 14만 5천 원까지 나오는데 최근 이틀 연속 강세입니다. 사실 SK텔레콤의 강세 원인은 통신 쪽보다는 아무래도 하이닉스 인수효과에 따른 하이닉스 강세가 곧 SK텔레콤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준다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가 좀 작용하는 모습이고요. 사실 여타 통신주보다는 약간은 이런 하이닉스 인수효과가 오히려 SK텔레콤에 조금 몰리면서 그런 흐름 자체가 기존 다른 뭐 LG U+나 KT보다는 약간 상대적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나 말씀드립니다. 아까 제가 시가총액 처음에 하이닉스 말씀드릴 때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좋은 말씀드리는데 단순하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교할 때는 D램 쪽 가지고만 비교를 했었는데 확실하게 SK텔레콤 세계적인 국내 1위 통신업체의 손으로 넘어갔고 빵빵한 작업력이 있죠. SK그룹 같은 경우는 타 그룹보다 상당한 작업력이 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아까 나왔던 그 퀄컴과의 인수, 사실 그동안은 퀄컴이 삼성전자와만 거래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SK텔레콤이 중간에 중재를 해가지고 하이닉스랑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좋게 본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하나 특징주는 사실 하이마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풀리면서 뭐 사실 한 59,300원 정도 거래되는데 이런 주식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격을 보고 베팅하시는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이제 횡령 관련해서 주가가 하한가를 가고 이틀 연속 빠지다가 단기적인 수급으로 하한가가 풀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급락해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적정 주가가 평가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어디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이마트라든지 어저께 하한가 같은 파나진 같은 경영진 횡령이라든지 배임 관련해서 주가 급락하고 거래가 들리면 상당히 단기적 투기적 세력들이 들어와서 거래를 좀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참조하시고 뭐 아무리 좀 위에서 빠있다고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물리신 분이라 그러면 탈출 전략에 조금 주목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횡령 배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빠졌을 때는 반등 줄 때 빠져나오고 다시 대응하는 게 맞겠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다시 저런 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 석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일 재질 안 좋은 게 횡령하고 배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주가 차익 노리는 것도 좋습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인 전 예의라고 봅니다. CEO의 리스크. CEO 리스크 있는 종목들은 어지간하면은 멀리 하시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 오늘 일단 오랜만에 다시 양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상당히 좋고요. 지수는 2020포인트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오늘 들어오는 업종을 보니까 전기전자, 화학, 자동차 업종이 골고루 지수 땡기기 좋은 업종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이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에 계속 배팅을 해주면서 조선주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미국 지수부터 말씀드리면 여튼 간에 지금 그리스 문제 조금 진행 안 되고 원래 3월 1일하고 2일날 예정됐던 그리스 구제금융 확충 관련 EU 정상회담이 연기가 돼버렸습니다. 말이 연기지 거의 안 한다는 소리거든요. 그 안 한 이유는 이제 독일이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서 그런 거고 그런 와중에도 미국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다우 13,000포인트 13,000포인트란 지수는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2008년 리만 사태 전 주가입니다. 2008년 5월 주가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작년 8월 달에 치욕스러운 S&P 쪽으로부터 신용등급 강등을 당하고도 오히려 지수는 상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지수만 아니다 그러면 우리 지수는 조금 고전을 할 텐데 워낙 다우 지수가 좋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사실 일단 내용적인 면에서는 뭐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일단 종가 기준으로 13,000포인트를 갔다. 근데 요거를 또 잠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한 달 이상 13,000포인트를 시도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밀려다가 종가에 딱 마감한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또 박스권 짧게 보면 박스권 상단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 늘어집니다만은 미국 지수도 13,000포인트 왔으니까 한번 핑계 한번 댈만 차익 욕구에 핑계 한번 댈 만한 그런 건덕지가 있다는 거 항상 상대적으로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 이야기 잠깐 드리면 예. 오늘 좀 들어옵니다. 500억 들어오고 기관들이 한 470억 들어오네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확실하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요한 걸 잘 캐치하셔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안 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산다는 게 늘 드릴 말씀 좀 중요한 겁니다. 많이 샀습니다. 한 두 달 동안 한 10조 원을 매수를 했고 현재 3년 내 외국인이 국내 주식 비중이 34% 육박합니다. 최고치를 샀습니다. 그렇게 샀다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관이 사주기 때문에 장은 잘 빠지진 않는데 기관이 매수가 완전 돌아갔나 안 나에 대해서는 조금 연속성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기관 매수들은 투신이 지금 투신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 영향을 조금 무시할 수가 없다 말씀드리겠고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실 뭐 1950선이 원래 박스권 상단이었는데 조금 더 크게 봐가지고 지수가 한 1965포인트 그리고 2050포인트 박스권 안에 있을 때는 현금 비중보다는 주식 비중 보유하시고 중기적으로 뭐 약간 단기 트레이딩이 될 수도 있겠죠. 비중 조절하는 매매가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탈할 때 저는 차라리 비중을 좀 줄이자 싶습니다. 그러니까 2050포인트를 뛰어넘게 되면은 그게 다 파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다시 달라붙어야 되고요. 1965포인트가 지지선인데 그거를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현금 비중 또 확대 전략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는 지금처럼 약간은 대형주, 중형주 잡아놓고 중소형 개별주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전략이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오늘 장 체크 포인트 어디 두고 계신지요? 네. 일단은 뭐 수급적인 부분 먼저 말씀드리면 수급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외국인의 선물 동향 계속해서 반복 드리고 있지만 계속해서 외국인의 선물 동향 보시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예. 자, 일단은 뭐 대회 변수 같은 경우에 뭐 2차 그 L2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변수가 될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뭐 그 그리스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 그 독일 의회에서 승인이 났죠. 승인이 나면서 네덜란드, 핀란드, 이탈리아가 남았는데 네덜란드도 어저께 승인이 났습니다. 일단 핀란드, 이탈리아가 남았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 뭐 총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핀란드가 좀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큰 무리 없이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조금 호재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어저께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어떤 소식을 본다면 한 7,500억 유로 정도의 어떤 자금이 시중에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 뭐 자금 풀린 부분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차 때 4,890억 유로보다 작게 나오냐 많이 나오냐 그 부분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4,890억 유로보다 작게 나온다면은 시장은 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 좀 그보다 많이 나온 시장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처럼 7,500억 유로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시장은 좀 안정을 추가적으로 찾을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하지만 1차 때보다는 어떤 큰 변동성 확대할 만한 그 대형 호재가 될 가능성은 좀 적지 않겠나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연준이죠. 그 미국에서 연준이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때 돈을 시중에 자금을 풀게 되면서 1차 때는 상당히 큰 호재가 되었지만은 2차 때는 뭐 마찬가지로 시장이 우상향 유동성 자금이 풀리게 되면서 우상향을 하긴 했었지만은 그렇게 큰 호재가 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미국 연준의 어떤 양적 완화 예를 들어 본다면은 2차의 자금이 풀리게 되더라도 시장 그 1차 때보다 많이 풀리게 되더라도 우상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1차 때만큼의 변동성 확대는 조금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은 1차 때보다 작게 자금이 풀릴 때 시장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하팀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은 이후 정상회의가 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예상이 그 메르켈 총리의 어떤 발언을 본다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상회의가 취소가 됐는데 이제는 그 구제금융 그 금액에 대한 어떤 분담 규모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날 독일 의회에서 그 구제금융 그 승인이 나게 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스의 자금을 지원하는 부분 당연히 기정사실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자금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에 대한 실효성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의구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들과 좀 맞물리게 되면서 자금을 독일 쪽에서는 되도록이면 작게 어떤 공급을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 차이가 좀 예상이 있다 보니까 독일 그 이후 정상회의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 오늘 그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시장이 좀 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의 심리에 얼마만큼 영향이 미칠지가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그 매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쉬고 그리고 어떤 L2로 자금이 얼마만큼 유입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그런 확인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그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쪽에서 그 상승 출발이 좀 예상이 됐었는데 뭐 오늘 쪽에서 그 2010포인트 정도 지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좀 시간이 좀 없는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어쨌든 2010포인트 5일선 지지 여부만 오늘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선물이 매도로만 전환이 되지 않는 그 부분만 좀 확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뒤에 좀 더 의견 듣도록 하고요. 코스닥 특징주 짚고 가겠습니다.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시장 흐름부터 봐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월 초 예정돼 있는 양회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20포인트 상승한 2023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가 그리스 신용등급을 트리플 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하향 조정한 것은 예고된 사실로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이 단기 조정에 진입할지 아니면 추세적 상승이 계속 유효할지는 유가가 130달러를 넘는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 듣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무선통신 방산장비업 제조업체 휴니드 테크놀로지스입니다. 한화 SNC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송도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3차 사업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27일 송도 인천경제자유구역 UCT 구축을 위한 제3차 유 스마트 방범 방제 모바일 인프라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 규모는 14억 원으로 휴니드는 이중 유 스마트 방범 분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 유비쿼터스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시범 사업을 발주했으며 이번 3차 사업에는 휴니드 컨소시엄 이외에도 아시아나 IDT 컨소시엄, DB정보통신 컨소시엄, 재앙군인의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습니다. 기존의 1, 2차 사업 수주 기업은 모두 KT였습니다. 이성남 대표는 유스마트 방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송도 주민들의 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휴니드가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를 먼저 언급해 주셨고요. 또 다른 먹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휴니드는 최근 미국 국방부에서 기술력을 인정한 광섬유 감지 감시 시스템인 폼가드 사업과 경기도 하남, 안양, 광명시 등 수도권 지역 방범 시스템 사업을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해외 사업부의 주력인 조기경보 레이더의 수출도 호조로 외형 성장이 더욱더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휴니드가 오늘 장에서는 2.45% 하락을 보이는데요. 이 가격대 매수 가능한 건지 매매 전략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BR 0.5배로 밸류에이션은 저평가입니다. 매출이 답보 상태였지만 작년 적자폭이 축소되고 있고 송도 UCT 수주권도 있어서 올해 흑자 전환 시에는 주가는 우상향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거래가 수반되면서 정배열 전환해서 작년 12월 21일 고점인 4,240원 돌파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수가 3,300원에서 3,400원, 목표가 4,400원, 손절가 3,100원 제시합니다. 예,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김성원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하 팀장님, 이제 오늘 지나면 3월이 시작이 되는데요. 네. 3월을 염두에 둔 업종별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 전기전자업종부터 미리 말씀을 오늘 약간 나눠보겠습니다. 예. 전기전자업종에서 보면 역시나 오늘 지금 삼성전자는 한 120만 원 정도 있는데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게 잘 보면 그 하이닉스도 있습니다만 사실 또 한 번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또 LG전자 같은 종목입니다. 그 아까 서울반도체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그 전기전자업종 중에서 디램 쪽은 원래 그 성장의 강세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고 올해 가장 큰 하두는 저는 LED 쪽이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기전자 업종 보실 때 기존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관련주는 메인 관련으로 보시는 것이고 또 하나 더 계속적으로 관심 있고 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종목을 봐라 그러면 실제적으로 LG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한 LED 관련주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장의 특징이 제가 딱 하나 찝으라 그러면은
조선주입니다. 사실 조선주가 오늘도 보면은 그 현대중공업이 한 1.6%, 삼성중공업이 2.4%, 대우조선해양이 한 4%, 현대미포조선이 한 3.28%인데 어저께도 이제 그런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지금 그 유가가 좀 올라가고 있다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부분이 가미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보고서 최근에 조선주의 상승 모멘텀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봤다면 어저께 밤새 유가가 또 내렸습니다. 2%. 그런데 이 주식은 또 오늘 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주식이 갈 때는 항상 먼저 쏘고 기관이 먼저 들어옵니다. 먼저 쏘고 나서 이제 그 재료를 붙이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어떤 먼저 1800에서 2000포인트 올라올 때 사실은 먼저 올라왔다가 중간에 좀 쉬었다가 최근에는 조금 더 쉬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보고 있고 작년 2008년도 작년 8월 때로 빠질 때도 사실은 조선주는 1개월 먼저 선조정을 받았었습니다. 7월 달부터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한번 타이밍적으로 뭔가 좀 엇박자가 나던 제가 조금 정리는 안 되는데 엇박자가 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지금 분위기를 보면 역시나 삼성전자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조정은 생각보다는 잘 안 올 가능성도 미리 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사실 화학주보다 더 골칫덩어리가 조선주였는데 조선주마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장을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힘은 기다리는 조정 자체가 의외로 약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임대 중이 좋고 향후 전략을 보실 때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지금은 확실히 삼성전자라든지 조선주의 흐름을 어떤 주가 바로미터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님 업종별 전략 어떻게 짜시는지. 네, 일단은 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좀 계속해서 조금 똑같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IT 쪽, 뭐 금융 쪽, 화학 쪽 계속 봐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은 IT, 뭐 LPT 파산이라는 그 호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반도체 좀 한정된 개별 호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그 추가적으로 IT 업종 전체적인 어떤 호재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IT 업종 내에서는 많잖아요. 반도체, 뭐 TV, 그리고 뭐 LED,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시스템 반도체, 뭐 여러 분 스마트폰 이렇게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IT 업종 전체적으로 좀 보기는 힘들 것 같고 아무래도 좀 시장이 외국인들 좀 강하게 매수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IT 업종 전체적으로 조금 큰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 뭐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뭐 나스닥 종합지수에 그런 영향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조금 이해 안 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IT 업종이 가야 뭐 시장 갈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특히 더 강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금 최근에 말씀드렸던 삼성전기, 삼성 SDI, 뭐 LG이노텍, LG 디스플레이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업체들은 올해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어떤 기관의 매도, 투신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수급만 조금 개선이 되면은 추가적인 반등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업종도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상선 쪽보다는 해양 플랜트 올해 많이 예상이 됐었죠.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해양 플랜트 쪽에서 수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마찬가지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선업종 같은 경우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일단 아예 그 수주가 되긴 있지만 이 부분이 바로 실적에 반영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이런 수주가 실적에 반영이 되지 못하면서 한 번씩은 단기 변동성 출렁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단은 그 현대중공업 제외하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일단 241선, 저 같은 경우 241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41선 장기 추세를 일단은 돌렸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대중공업도 마지막으로 241선 장기 추세를 돌리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을 좀 예를 들어 본다면은 일단 8월달 급락 이전 수준인 44,000원까지는 좀 끌고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학업종 참 얘기를 안 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관들이 화학업종을 1,500억 이상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유가 상승이 이전에는 모멘텀이었습니다. 좀 완만하게 유가가 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정제 마진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유주 그리고 석유화학 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은 어쨌든 가파르다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시장에서 항상 그렇듯이 항상 뭐 어떤 호재가 나오거나 악재가 나올 때 이런 부분이 좀 완만하거나 조금은 완만하게 상승하거나 완만하게 하락을 한다면 시장이 조금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부분이 항상 가파르게 나올 때 시장이 악재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은 유가가 좀 가파르게 상승하게 되면은 원가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호재라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파른 것이 문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조금 해소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좀 유가가 조정을 받겠지만은 아직까지 $100 이상의 어떤 유가 수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정제 마진에 관한 부분은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석유화학업종, 그리고 좀 더 그 팩트를 좀 더 강조를 해보자면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선업종과 마찬가지로 8월 급락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하다는 그런 의견은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 업종별 전략 들어봤고요. 이제 관심 종목 듣겠습니다. 팀장님. 예, 제가 뭐 시황에서 말씀드렸지 조선음주가 지금 약간은 시장 포스트 주도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입니다. 대양전기공업이죠. 제가 아마 작년에 한번 다뤘던 회사 같던데 국내 선박용 조명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배라 조선소 이렇게 배에다가 뭐 조명이 들어가는 이 회사의 부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방리 단매식으로 많이 파는 건데 선박용 조명기구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말씀드리겠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사실 선박용 조명만으로는 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업황 자체가 지금 조선전 다뤘습니다만 해양 플랜트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조선업황에 대한 성장성으로 가긴 좀 버겁다. 이것이 사실은 대양전기공업의 현 주소였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도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도 100억 정도 밖에 안 나가지고 딱 그만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판단할 때도 적정 주가는 10,000원이 맞았는데 실제적으로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죠. 10,000원 밑에서. 요 흐름 자체는 한 30% 정도가 해양 플랜트라든지 방산, 자동차 정도에 다른 사업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업부에 점수를 좀 주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1,000억 시대를 넘어보자는 것이 대양전기공업의 2012년 비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 사실 오늘 신규주들은 사실 차트 분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조금 3일 적선병이 나왔죠. 그랬기 때문에 원래는 매수 신호입니다만은 사실 이건 음봉에 사야 됩니다. 조정에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12,000원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가격 11,500원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꼭 안 사도 되니까 꼭 굳이 뭐 달라붙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드리겠고, 11,500원 이상에 매수하게 되면은 최고전 목표가는 한 1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원 제시하겠습니다. 예, 대양전기공업이 14,000원 가면 최고가를 찍는 거잖아요. 네. 예, 그때 가서 또 목표가 올리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14,000원에 픽스하겠습니다. 대양전기공업 작년에도 한번 추천을 해주셨었는데요. 선박용 또 전구를 만드는 기업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정태근 전무가 오늘 관심 종목 있으신가요? 네, 오늘도 뭐 겹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종합상사 업체를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규모가 좀 작습니다. GS 글로벌이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뭐 GS 그룹 계열의 뭐 종합 무역 상사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회사인 DKT의 어떤 가치가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물론 좋지가 않았었고요. 좋지가 않았었는데 일단 DKT가 그 최근에 그 천연가스 발전소에 대한 건설 수요 때문에 지금 현재 폐열 횟수 보일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원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각이 되면서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참고를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 바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아침 쪽에서 조금 그 3% 넘는 그 반등이 나오다가 지금 현재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봉을 요 종목 같은 기술적 부분을 좀 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분봉 차트를 5분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침 쪽에서 반등을 주고 일단은 그 1차 쪽에서 먼저 차익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항상 말씀드린 장대 음봉과 거래량이 유발이 되면 조정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아침서 이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는데, 자, 일단은 일단은 대응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15,200원 정도 지금 현재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시고요. 매수하신 다음에 오후 쪽까지 보십시오. 오후 쪽에서 만약에 올려주지 이 윗꼬리를 당겨주지 못한다면 일단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15,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6,500원인데 손절가 14,700원 제시해드렸는데 손절가 좀 수정하겠습니다. 손절가 15,000원 제시를 좀 손절가를 14,700원에서 15,000원으로 좀 수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짧게 대응을 해야겠어요. 지금 15,200원에 매수 가능한데 장 후반 들어서 위로 꼬리 달린 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15,000원에서 손절가를 책정하겠다라는 의견이셨으니까요. 함께 사실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출발 전략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님,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을 이어갈 건데요. 선착순으로 먼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열려 있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시거나 3153-2610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바랄게요. 자, 투자 손자병법 1부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